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55회 앵커를 맡은 이평강, 최은경입니다. 봄살을 앓게 하던 무더위가 어느새 한풀 꺾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 더위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시원한 가을을 기대합니다. 가을에는 맑은 하늘을 보며 마음껏 창을 열 수 있도록 황사 없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창을 열 수 있는 우리 동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우리 동네, 즐거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동네, 우리 동네 TV가 응원하며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동네를 위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주 물꼬리풀을 아시나요? 전주 물꼬리풀은 전주와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전주 물꼬리풀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현장에 남지숙 기자가 나가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동TV 뉴스 남지숙입니다. 지금 저는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전주 물꼬리풀 서식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 5월 국립생물자원관은 이곳에 전주 물꼬리풀 3,000개체를 기증하여 이식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전주시의 관리 부재로 이곳 전주 물꼬리풀 서식지는 무성한 숲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무성한 숲으로 물꼬리풀을 찾을 수 없습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주 물꼬리풀이 개화하는데 현재 무성한 숲으로 인해 물꼬리풀을 찾을 수 없으며 홍자색의 아름다운 전주 물꼬리풀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식재를 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전주시와 해당 관계부서는 건지산 생태 환경을 자연 중심으로 보아야 하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전주 물꼬리풀, 전주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주에 지명이 붙은 만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연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필을 안 써보신 분은 없겠죠? 지금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대지만 연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필 이야기를 전해주실 전주시민 송요호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한신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한진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연필을 성인이 돼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애호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네요. 오늘은 그분을 모셔서 연필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가까이 연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필만 쓰고 있는 30살 송용훈입니다. 네. 그런데 왜 연필 애호가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필을 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동경하는 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연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샤프도 있고 펜도 있는데 좋은 필기도구가 많은데 왜 굳이 연필을 쓰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용훈아, 학자는 연필 쓰는 거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학자는 연필 쓰는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학자가 돼봐야지 하면서 이제 학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에서 연필을 쓰기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연필이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이제 좋은 거예요. 필감도 좋고 쓰면서 좋죠. 일반 샤프나 볼펜 쓸 때보다 글씨 쓰는 기분도 더 나고 네. 그래서 그 기분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필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얼마나 많은 연필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집에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한 7자루 정도 이제 네. 가지고 왔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여기 이 두 개 연필은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스테들러사의 네. 마스루모그래프라는 연필이고 이것은 페버카스텔의 카스텔 9000이라는 이 연필인데 예. 이게 많이 이제 보신 연필, 녹색 연필, 파랑 연필로 많이 이제 유명한 연필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 연필은 이제 좀 보시기 힘드셨을 텐데 스위스 우드라는 이제 카렌디시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연필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블랙잉이라는 이제 팔로미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연필이에요. 이 일반- 연필은 많이 보는 연필인데 주로 네. 미술 연필 같은데요? 네네, 미술 역시 연필. 주로 여기 검정거 많이 쓰는. 네, 그 미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톰보 제이라는 연필인데 아, 네. 일반 이제 필기할 때도 필감이 좋아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 연필이 이 세상에 많이 뿌려진 계기가 있어요. 코이노어라는 연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연필 만드는 회사가 1860년에 처음으로 노란색 연필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1860년이 어느 때라면은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있었고 서양 사람들 눈에는 이 중국이란 나라가 좀 신비한 나라, 귀한 도자기와 귀한 녹차가 생산되는 고급 물품을 쓴 나라. 네. 그때 당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최고급 물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황실을 의미하는 색깔이 네. 이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에노라는 회사가 이 노란색은 중국 황실에 쓰는 귀족의 물품 이런 느낌을 강조해서 판매를 했어요. 당시 노란색 연필이 굉장히 고가의 또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노란색 연필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 연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연필이 다른 볼펜이나 샤프는 줄 수 없는, 샤프나 볼펜을 줄 수 없고 연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들. 네. 예를 들어 시를 쓸 때나 아니면은 수학 공식을 공부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때 최적화되게 연필이 주는 그런 고유한 감성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감성들 때문에 저는 연필이 다른 도구에 비해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필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성이 느껴진다. 저도 오늘부터 사용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연필 이야기를 들으니 연필을 썼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의 감성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엔 꼭 연필을 꺼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노란 발자국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노란 발자국은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와 조금 떨어진 이 발자국에 발을 맞춰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송촌동에 있다고 합니다. 서민아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아 기자입니다. 혹시 횡단보도 앞에서 노란색 발자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노란색 발자국 스티커는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 발자국을 만든 주인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 솔레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저희 수련관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진로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가족 프로그램,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저희가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상시로 여기 아무 때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동초등학교 앞에 여기 사거리에 넘어가는 제가 버스를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면 아이들이 길을 건너야 학교를 등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차도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안쪽에 서 있으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 안쪽에다가 그 발자국을 좀 그려봤더니 아이들이 그 자리를 딱 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은 차가 아무리 이렇게 한 번씩 이상한 운전자들이 많으니까 인도를 침범하더라도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만들었고요. 성인이 하면 좋겠지만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직접 동생들에게 이런 것을 선물해 준다는, 그렇게 되면 아이 청소년들도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솔레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학생들이 모여 노란색 발자국 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란 발자국이란 횡단보도와 보행자 정지선과 차도에서 1m 이상 떨어져 신호를 대기하도록 발자국을 설치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우선 여기 수련관 홈페이지에 여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해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한번 신청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단체로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제가 한 봉사활동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동생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서 동생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뻐요. 하반기에는 일단은 제가 수련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위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홍천동 아이들이 좀 더 등하교 때 사고를 조금이라도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노란색 스티커가 교통사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2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청소년들의 이런 배려는 지역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서민아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린 보행자를 위한 안전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숨쉬기도 뜨거운 폭염에 운동하기 쉽지 않으셨죠? 실내에서 온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땀을 흘리는 탁구. 그 건강한 땀이 지난 여름에 폭염까지도 날려버렸다고 하네요. 스포츠를 소개하는 열정기자 박진우 기자와 함께 송정 서미트 탁구클럽에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박진우입니다. 생활체육의 발견, 오늘은 송정 서미트 탁구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 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인근 주민도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한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정말 운동을 못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탁구를 정말 정기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래요. 너무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허리 아픈 걸 잊어버리고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건강해지고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서미트 탁구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만나는데 만나서 서로 운동도 하고 또 서로 간의 인과관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또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서로 집집마다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내 집같이 서로 잘 알고 있고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송정 서미트 탁구회는요, 탁구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도 하지만 아파트 동호 회원들과 형님, 누님, 동생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돈독한 관계를 통하고 현대 사회에서 없는 그런 끈끈한 정을 이 아파트 동호회를 통해서 느끼고 삶에 참 좋은 그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탁구 대회를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우승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그런 걸 통해서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정 서미트 탁구 클럽을 만나보았습니다. 탁구장이어서 그런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체육 함께해요. 아직 더위가 다 가시지 않아서 운동하기 꺼려지셨다면 탁구 한 게임 즐겁게 하시며 건강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원한 탁구장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10년 전, 20년 전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큰 변화 없이 옛 모습을 간직하는 동네는 그리 많지 않지요. 영상으로 보는 우리 동네 이야기, 과거의 사진을 보며 우리 동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네, 평화동 꽃밭정이 내거리 풍경을 담은 두 장의 사진입니다. 현재 우성 신성 아파트 쪽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 왼쪽 사진은 1997년, 오른쪽은 2010년입니다. 자, 1997년 사진을 확대해 보실까요? 21년 전 한창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사거리 남쪽으로 순창 방면 대로는 확장됐지만 양옆으로 택지가 보이죠. 눈에 들어오는 큰 건물이 아파트 두 군데인데요. 사진 정면에 완산칠봉 바로 아래에 있던 아파트, 이때만 해도 근동에서 상당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내거리 근처 농협 건물 아래로 옛 마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2010년 모습입니다. 곳곳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전에 커 보이던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옛 마을은 모두 사라지고 택지에 건물들이 들어찼습니다. 내거리 주변에 모두 상가가 형성됐고요. 상가 안쪽 골목마다 원룸 건물, 또 교회당 건물 사이로 군데군데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선 빈 땅이 보입니다. 그럼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크게는 변한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군데군데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남아있던 빈 땅이 더 빽빽이 채워졌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010년까지 이 10여 년 동안에 이 일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주시 외곽에 남아있던 옛 마을은 사라지고 논밭은 택지로 개발돼서 시가지가 됐죠. 이후로는 평화동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고 인구가 몰려들면서 빈 땅에 하나씩 건물이 더 밀집해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공동체 신의숲에서 제1회 전북 가족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북 가족 영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나의 가족을 생각하게 만드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8월 2일에는) 전북 교육청이 주관한 어린이 미디어 힐링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었는데요. 올해 참가를 못해 아쉬웠다면 내년에는 꼭 놓치지 마세요. 봉사단체 사단법인 어울림에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행사 취지는 우리 평화동 관내 어르신들을 이렇게 여름나기 보양식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삼계탕 봉사를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자. 재밌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른들을 모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인들 참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더위를 이길 보양식을 드시고 건강히 여름의 막바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경 선생님, 우리 동네 시네마도 하시고 적극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우리 동네 시네마 MC로 참여했고요. 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를 홍보하고 상영하는 우리 동네 시네마 팀이 애쓰고 있죠.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최은경 선생님과 우리 동네 시네마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시네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영심이로 오세요. 함께해요. 이 즐거운 시간,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정말 아쉽네요. 시청자분들, 다음에도 우리 동네 TV에서 만나요.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언제든지 문의 제보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이평강, 최은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